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일단 발표를 하기 앞서서 제가, 어, 양해를 두 가지만 구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아직 독감에 걸려서 다 나은 게 아니어가지고, 목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좀 중간중간에 지금 목도 살짝 잠겨 있고, 코도 막혀 있고 해서, 살짝 들으실 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원래 지난 세션 준비할 때는 이게 대충 어느 정도 분량이다를 체크를 하고 나서 학술부 세션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독감 때문에 아파서 이거 분량 체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 네, 학술부 세션 이후에 좀 쳐낼 부분들을 쳐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어느 부분은 넣고 어느 부분은 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피드백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지금 독감 약을 먹어서 살짝 비몽사몽한 상태라 살짝 횡설수설할 수 있는데, 네.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에는 제약 조건이 없는 그런 컴플렉스한 목적 함수가 모든 점에서 이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 하에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다뤘었는데요. 사실 현실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예쁜 모양을 띠고 있지만은 않죠? 뭐 제약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목적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것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이번 주차에 다룰 서브 그라디언트 메소드예요. 그래서 서브 그라디언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non-differentiable한 컴플렉스 펑션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사실 분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목적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값, 즉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하는 그런 퍼스트 오더 메소드에 속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차에 다뤘던 일반적인 그라디언트 메소드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브 그라디언트 메소드는 non-differentiable한 컴플렉스 펑션에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브 그라디언트 메소드의 장점이자 이 메소드가 갖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라디언트 메소드를 다룰 때에는 그 스텝 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매 이터레이션마다 라인 서치 또는 백트래킹 라인 서치를 사용을 해서 이것들을 다뤘잖아요. 근데 서브 그라디언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에 선제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값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라디언트 메소드는 사실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고 더 많이 부르잖아요. 반면에 서브 그라디언트 메소드는 디센트 메소드가 아닙니다. 즉 함수값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고 실제로도 때때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세션에서는 왜 이와 같은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지를 서브 그라디언트 메소드의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1부에서는 제가 먼저 서브 그라디언트가 무엇이며 이것이 수학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좀 말씀을 해드릴 거고 또 이제 서브 그라디언트 메소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사모님께서 아마 스텝 랭스를 선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이런 서브 그라디언트 메소드를 제약 조건이 있는 목적 함수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서브 그라디언트의 정의와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이거랑 관련된 수학적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메인 F의 X에 대해서 모든 Z가 다음의 부등식을 만족할 때 저희가 이 벡터 G를 서브 그라디언트로 정의를 해요. 따라서 이제 어떤 점에서의 서브 그라디언트를 구하라고 뭔가 요청을 받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정의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학적으로 서브 그레디언트를 이해를 함으로써 좀 더 직관적으로 이 개념을 받아들여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 G, 마이너스 1이라는 벡터가 이제 함수 F의 에피그래프의 서포팅 하이퍼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다가 기하학적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어,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에 대해서는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어, 세트 C에서 뭐 어떤 점 Z가 있을 때, 요 점 Z의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된다 정도는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요 G가 X 햇에서의 서브 그레디언트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서브 그레디언트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F의 모든 점 X에 대해서 이 X 햇과 G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피그래프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점이 있을 때 이제 이 점에서의 에피그래프의 점들은 다 이것들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x, fx가 주어졌을 때 fx보다는 무조건 t가 크거나 같을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만 가져와서 써주시면은 에피그래프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주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폼이 되는데 제가 방학 세션 할 때도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벡터의 내적 형태로 요 좌변을 나타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우변 같은 경우는 다 주어져 있는 값이니까 상수로 표현이 되고 이 x, 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피그래프 f의 점으로 이제 전제를 해놨어요. 따라서 이 노테이션과 이 노테이션이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G, 마이너스 1을 FPF의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서브 그레디언트의 존재성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 케이스로 크게 분류를 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이 이게 교환에 있는 피겨 1이에요. 다음과 같이 함수 f가 컨벡스하게 주어진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x1같이 미분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서브 그레디언트가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서브 그레디언트가 그레디언트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컨벡스한 펑션에서 미분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서브 그레디언트가 유일하게 존재하며 서브 그레디언트와 그레디언트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X2와 같이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그림에 보셔도 서브 그레디언트가 2개 이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컨벡스 펑션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는 서브 그레디언트가 여러 개 존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컨벡스하지 않은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는 이런 서브 그레디언트가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서브 그레디언트는 우선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도 정의가 될 수 있죠. 이게 의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컨벡시티는 서브 그레디언트의 존재성을 보장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용어들을 좀 살펴보면은 F의 어떤 점 X에서 서브 그레디언트가 적어도 하나 존재할 경우에는 저희가 F가 X에서 서브 디퍼런셜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점에서의 모든 서브 그레디언트를 집합으로 모았을 때 그 집합을 sub differential of f at x라고 부르고 partial 기호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sub differential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자동으로 이거를 집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도메인 F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가 sub differentiable을 하다면 즉 sub gradient를 적어도 하나씩 다 구할 수 있다면 F라는 함수 자체를 sub differentiable 하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셋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케이스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노트 2에서 더 다루겠지만 주로 프랙티컬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서브 그라디언트 메소드는 어떤 점에서의 모든 서브 그라디언트들을 다 요구하지는 않아요. 다 요구하지는 않고 딱 하나의 서브 그라디언트만 있어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따라서 그 중 하나의 원소만을 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그걸 저희가 weak calculus of subgradient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제 이 셋 전체를 다 구하는, 통째로 구하는 그런 과정은 strong calculus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절대값 함수를 통해서 subgradient 컨셉을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직접 요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 어, 네. 이렇게 에피그래프를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이것을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든 이 x는 0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과 요 x가 0보다 큰 부분 모두 여기서의 서브 그라디언트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서의 서브 그라디언트는 1이 되어요. 그래서 이 점들의 그라디언트와 정확하게 서브 그라디언트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인 x는 0에 대해서는 이 서브 그라디언트 식을 통해서 한번 도출을 해주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이 연속적인 어떤 구간이 서브 디퍼런셜로 구해져요. 그래서 서브 그라디언트는 이제 이런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요점이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준 게 요 피겨 3의 오른쪽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브 그라디언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니는데 먼저 첫 번째로 f가 x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볼록 함수라면은 이 서브 디퍼런셜은 그라디언트만을 유일한 원소로 갖는다라는 성질이고 이것의 역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x에서의 서브 디퍼런셜이 g라는 유일한 원소만을 갖고 있다면 무조건 f는 x에서 미분 가능하며 동시에 이 g값 자체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라디언트가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장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증명을 하거나 부연 설명은 하진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요 스톱 디퍼런셜은 F가 컨벡스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게 항상 닫혀있는 볼록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f가 컨벡스하다는 조건이 주어지면은 이 sub 디퍼런셜은 절대 이제 empty set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 이상의 원소를 가진다고 하고, 어, 사실 f가 컨벡스하게 주어진 경우에는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 sub 디퍼런셜 안에 원소가 하나가 있겠고, 불가능하다면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empty set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어떤 x 스타가 함수 f의 미니마이저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이 x 스타에서의 서브 그라디언트로 0이라는 애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라고 하는데 요 세 개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서브 그라디언트 식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게 해프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해프 스페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방학 세션 초초차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해프 스페이스는 항상 닫혀있는 블록 집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서브 디퍼런셜 안에 속해 있는 모든 G들이 이런 노테이션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닫혀있는 블록 집합들의 인터섹션인 요 서브 디퍼런셜도 마찬가지로 닫혀있는 블록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요 1, 2, 3번 서플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벡시티가 원래 함수의 컨벡시티를 굳이 가정하지 않아도 그것과 무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이었는데 요 4,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F가 컴플렉스하다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4번 성질을 조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F가 컴플렉스하다면 당연히 이 에피그래프 F도 컴플렉스하다는 성질을 저희가 과거에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1주차에서 서포팅 하이퍼플레인 시오럼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어떤 세트, 컨벡스한 세트 C에 바운더리에 있는 점 X0에 대해서 이 X0에서의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이 항상 존재한다는 그런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의 노테이션 형태를 만족하는 0이 아닌 A 값이 항상 존재를 한다는 그런 스러럼이었는데 아마 첫 주차나 둘째 주차 중에 하나에서 다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함수 f가 컨벡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는 에피그래프 f 역시 당연하게 컨벡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서포팅 하이퍼플레인 시어럼을 가져와서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에피그래프 f가 있고 거기에 점 z, t가 있고 어, F 입장에서는 FF가 F의 이제 에피그래프지만 FF의 입장에서는 F가 FF의 바운더리잖아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인 F의 점이 X, FX다. 라고 했을 때 서포팅 하이퍼플레인 시어럼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다음의 식을 만족하는 넌제로 A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이 FZ보다는 그러니까 아무 Z가 주어졌을 때 FZ보다는 당연히 FFZ인 T 값이 더 무조건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요 이제 T 자리에 FZ를 대신 대입을 해줘도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서 B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요 B가 0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날아가면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Z도 도메인 F 위에 있는 점이고 X도 도메인 F 위에 있는 점인데 A 값이 특정한 어떤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Z,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사실 자명하게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b는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양변을 b로 나눠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이 형태는 사실 저희가 했던 서브 그라디언트의 정의와 정확하게 동일하잖아요. 따라서 이 x에서의 서브 디퍼런셜 셋에 무조건 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컴백스 가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f가 컴백스한 경우에 한해서만 요 서브 디퍼런셜 셋이 너넨티 셋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자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 x 스타가 함수 f의 미니마이저가 된다라는 걸 그냥 수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식 같은 경우가 요 g는 0이 x 스타에서의 서브 그라디언트 중 하나이다를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에 여기를 날려주시면은 두 개가 동일한 식으로 정리가 되죠. 따라서 자명하게 두 개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거를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변사 함수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F가 컨벡스고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추가를 한다면, 서브 그라디언트랑 그라디언트 값이 같아지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희에게 익숙한 미니멈을 찾는 형태가 되죠. 즉, 그라디언트가 0인 점이 미니마이저인 포인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또 연장을 해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 그라디언트의 정의랑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연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다양한 연산들과 관련돼서 성립하는 규칙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n-네거티브 스칼링이 가능하다. 즉, 이 알파를 이 밖으로 뺄 수 있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이 F들이 전부 다 컨벡스하고 또 이제 서브 디퍼런셜을 한 함수들로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에디션이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셈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 그냥 읽어보셔도 가볍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포인트와이즈 맥시멈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업 디퍼런셔블 한 컨벡스 펑션 fi들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포인트와이즈 맥시멈 펑션을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 요 fix들의 서브 디퍼런셜과 이 f의 서브 디퍼런셜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를 요 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 요걸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임의로 세 개의 함수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f1, f2, f3의 포인트와이즈 맥시멈 펑션인 f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상에서 이렇게 빨간색 요 선이 f가 되겠죠? 요 f의 서브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먼저 요런 점 x1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x1을 잡았을 때 이 x1에서의 그 포인트와이즈 맥시멈을 제공해주는 함수는 이 3번 함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x1에서의 이제, 서브 그레디언트를
구하고자 할 때 저희는 이 3번 함수에서의 x1 포인트에서의 서브 그라디언트만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은 해당 점에서의 최대값은 이 3번 함수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요렇게 x2를 잡아주시면 이 x2라는 점 같은 경우는 이 1번 함수와 이 2번 함수의 교점이잖아요. 그리고 이 f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총점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서브 그래디언트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x1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이 x2에서의 f1 함수에 대한 서브 그래디언트와 그다음에 f2 함수에서의 서브 그래디언트를 그냥 그대로 요 f의 서브 디퍼런셜에 넣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림으로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요점에서의 서브 그라디언트는 얘랑 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이에 그려질 수 있는 모든 요 선들이 나타내는 길들이 전부 다 이 서브 디퍼런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결국에는 요런 기울기와 요런 기울기 이 두 개 사이에 요 모든 직선들이 의미하는 값이 요 셋 안에 들어간다는 건데 저희가 방학 세션 초반에 컨벡스 헐의 개념을 다루면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 개념을 이해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떠올려 보시면은 두 개가 상당히 유사한 컨셉을 띠고 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셋은 이 두 개의 셋의 합집합이 이루는 컨벡스 헐의 모든 원소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식적으로 일반화한 게 교환에 적혀 있었던 이 노테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정리를 하자면 이 점 X에서 액티브한, 즉 액티브하다는 거는 점 X에서 이 포인트와이즈 맥시멈인 fx 값을 갖는 그런 함수들의 서브 디퍼런셜의 합집합에 대한 컨벡스홀이 이 포인트와이즈 맥시멈 함수의 서브 디퍼런셜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랑 서브 그레디언트 사이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저희가 아마 5.6장이 그 방학 세션의 공식적인 범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종현님께서 발제를 방학 때 해주실 때 5.6장의 펄터 프로블럼에 대해서도 다뤄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시 그거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펄터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5장까지의 프라이머리 프로블럼과는 다르게 컨스트레인트의 우변 요 부분에 0 이외의 어떤 U값, V값이 들어갔던 그런 문제들을 의미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글로벌 이니퀄리티가 정의가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얘는 펄트 프로블럼의 프라이멀 옵티멀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UV 대신 0, 0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언펄터 프로블럼일 때의 프라이멀 옵티멀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요 G 람다 스타 콤마 두 스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언펄터 프로블럼의 듀얼 옵티멀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을 한다면 저희가 듀얼 옵티멀 포인트의 정의가 사실 요 우변의 인피멈이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그대로 써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이 fix들과 hix 그리고 ui, vi들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등호 타입을 이용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p 스타 6,v라는 것도 일종의 f0x였기 때문에 그걸 이 자리에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펄털 프로그램의 글로벌 이니퀄리티가 도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프리멀 프로그램을 정의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정의가 되었을 때 그것의 듀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겠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xy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을 받은 xy 값에 따라서 제약 조건이 달라지고 즉 펄털 프로그램이 저기가 되고 그것의 옵티멀 포인트를 찾는 그런 최적화를 수행하고 싶을 때 그러한 문제를 이제 다변수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져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교재에서는 만약에 x y에서의 서브 그레디언트를 저희가 구하고 싶을 때 이제 스트롱 듀얼리티와 그리고 글로벌 이니퀄리티, 그러니까 이 글로벌 이니퀄리티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만약에 x y 햇에서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을 한다면 저희가 요식을 그냥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다음과 같이 써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이니퀄리티를 증명해 보일 때 저희가 썼던 요 부등식 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G 람다 대신에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걸 정리를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즉 이 부등식이 이런 부등식 형태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저희가 서브 그레디언트를 정의했던 형태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요 마이너스 람다 스타 콤마 마이너스 두 스타가 요 서브 디퍼런셜 안에 속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듀얼리티가 서브 그레디언트와도 관련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트 1에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요게 좀 생소하다고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뤄줬으면 한다는 피드백이 있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 모르겠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넣을지 말지 좀 고민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학습을 세션에서는 일단 여기를 생략을 하고 총 발표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본 다음에 요거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셔널 데리베티브, 즉 방향도 함수와 관련된 이 두 페이지는 일단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서브 그레디언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 서브 그레디언트를 넘어서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이제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다뤄야겠죠? 그래서 제약 조건이 없는 컴플렉스 펑션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서브 그라디언트 메소드를 일부에서 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것의 수렴성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없는 그런 컴플렉스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기본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터레이션을 저희가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xk 같은 경우에는 k번째 이터레이트,
x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번째 이터레이트가 되겠고요. 이 알파 k는 어떤 포지티브한 스텝 사이즈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선주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값이겠죠? 그리고 이 gk는 xk에서의 아무 서브 그레디언트를 하나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셋 노테이션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해당 점에서 f가 미분이 가능을 하다면 이 저희가 고를 수 있는 G의 선택지가 사실 그라디언트밖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 스텝 사이즈를 고르는 거를 제외하고는 그라디언트 메소드와 완전히 동일해질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좀 머리를 식힐 겸 그라디언트 메소드의 이터레이션 수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상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하게 그려지는 이차함수 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그 시작점 x를 왼쪽에 잡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왼쪽에 잡은 경우처럼 x가 커질수록 함수값은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즉 기울기의 부호가 음수로 나타난다면 저희가 이 최소값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양의 방향으로 x를 옮겨야겠죠? 이제 반면에 이 오른쪽에 시작값이 잡아진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서는 x가 커질수록 제 함수값은 커지는 상황이에요. 즉,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인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포인트로 도달하기 위해서 음의 방향으로 x를 옮겨야 되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저희가 수식으로 썼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이동거리로 무엇을 사용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라디언트 값은 극소값에 가까울수록 그 값이 작아지잖아요. 따라서 저희가 이동 거리를 그라디언트의 크기와 비례해서 설정해서 사용을 한다면 현재 x값이 이제 극소값에서 멀 때는 많이 이동하고 가까울 때는 조금씩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배경이 형성이 되겠죠? 따라서 저희가 그라디언트 메소드에서는 이동 거리로 그라디언트 값을 직접 사용을 하되 그거를 사용자가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스텝 사이즈인 알파를 추가를 해서 이런 노테이션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식에 그라디언트 대신에 서브 그라디언트를 대입을 할 경우에는 k 플러스 1번째 이터레이트의 함수값이 k번째 이터레이트의 함수값보다 극소값에 가깝다고 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즉, 오브젝티브 펑션이 중간에 증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보이고자 하는데 요 GK가 XK에서의 아무 서브 그레디언트를 하나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브 그레디언트 정의를 이용을 해서 이 자리에 XK 플러스 1을 넣어주고 X 자리에 XK를 대입을 해서 식 정리를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 정의했던 요 이터레이션 수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써주실 수가 있을 거고 어, 수업 그라디언트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해주신 게 이런 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fxk 플러스 1은 요 fxk의 네, 마이너스 이거를 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되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 값을 갖든 상관이 없죠. 즉 0과 같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동시에 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fxk 플러스 1의 값이 fxk 값보다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k 플러스 1번째 값이 k번째 함수값보다 더 작다는 거를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 스텝마다 현재 F값과 바로 이전의 F값 중 무엇이 더 작은지를 판별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K번의 이터레이션을 마친 후에는 K개의 F값을 전부 기억을 해뒀다가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작은지를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즉,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 어떤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통해서 찾은 그런 어떤 베스트 포인트가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을 통해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뉴턴스 메소드나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와 같은 그런 세컨드 오더 메소드보다 이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첫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범용성의 측면에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계속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아직 이 알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에 사용되는 스텝 사이즈는 세션을 시작할 때 언급했듯이 그라디언트 디센트와는 달리 미리 설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텝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방법은 2부에서 그, 네, 폴락스 스텝 랭스라고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절에서 소개되는 가장 기본적인 5개의 방법은 이제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조금 이따 수렴성에 대해서 다룰 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5가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옆에 있는 제약을 만족하는 그런 알파를 그냥 자율적으로 스텝 사이즈로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시가 궁금하다면 교환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서 기억할 점은 이 각각 5개가 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의 스텝 사이즈는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전에 미리 결정이 되어 있으며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동안에 도출되는 데이터와는 완전히 무관하다라는 사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먼저 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한한 스텝스대로 요 입실론 서브 옵티멀 포인트를 찾는 것이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즉, 저희가 찾은 값과 그 다음에 실제 옵티멀 포인트 사이에 어떤 오차가 요 입실론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이 찾아진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요 세, 네, 5번째 같은 경우는 요 알고리즘이 스텝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무조건 옵티멀 밸류로 수렴함이 보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렴점이 어떻게 얻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렴성을 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가정이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F들은 미니마이저인 F 스타가 무조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서브 그라디언트들의 놈에는 유계가 있다. 즉, 모든 K에 대해서 이러한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는 그런 G가 존재한다. 상수로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니셜 포인트와 옵티멀 셋 사이의 거리에 대한 요 상계가 R로서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3가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렴성을 논할 때는 그냥 이 이니퀄리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즉 각각의 경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스텝 사이즈들을 그대로 요 알파 자리에 대입을 해서 수렴성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등식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증명은 아니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학습 세션 때는 넘어가고 총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고 내일 정규 세션 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나름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도출이 되었을 때 이제 각각의 알파 값들에 대해서 요거를 그냥 대입을 해주시고 그 양변에 k는 무한대로 보내주심으로써 수렴성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특정한 상수값을 넣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렴성을 보여주실 수가 있겠고, 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우변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K가 무한대로 갈 때, 옵티멀 밸류와 최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값에 반드시 도달한다는 사실이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우에는 비슷하게 보여주시면 우변이 무조건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요, 요게 요걸로 무조건 수렴될 수 있다가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네 번째 경우에 대한 어, 증명을 자세하게 보이는 거랑 그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은 스토핑 크라이테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사실 결론적으로는 그냥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에서는 스토핑 크라이테리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나길래 일단 빼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둘 중에 하나 정도 하는 시간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다루는 게 좋은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을 준비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일부의 흐름은 이렇게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소리 혹시 잘 들리실까요? 작, 작다는 게, 지금은 괜찮나요? 저 한쪽을 안 껴가지고. 네, 지금은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진행할 텐데,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자료를 두 개를 올려놨거든요. PDF랑 PPT를 올려놨는데, 이게 PDF를 이제 변환을 이제 방금 했는데, 글꼴이 깨졌더라고요. 제가 그 PPT에다가 좀 새로 그냥 글꼴 하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글꼴이 깨져가지고 지금 PDF가 조금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PPT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꼴은 이제 제가 내일 수정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혹시 뭐 발표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약간 리바이징을 많이 못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막힐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또 수면 시간도 많이 확보를 못해서 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4장 폴약 스텝스 랭크부터 7장 constrained problem subgradient method about constrained problem까지고요.
네, 바로 4장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이제 폴력 스텝스 랭크고 이제 이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앞에서 얘기가 나왔고 피드백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식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제 요거를 이제 복습을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앞에서 계속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스텝 랭 스텝 사이즈 알파 K 요거를 어떻게 정하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폴력 스텝스 랭크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제 3장이 되게 이 장을 이해하는 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3장에서 나온 내용을 많이 쓸 거고 그래서 이제 폴약 스탬프스 케이스 사이즈 알파 K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라는 거를 이제 3장에 나왔던 그 베이직 이니퀄리티를 그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 있는데 여러 이 식에서 이제 그 디라이브를 해왔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요거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미분을 해서 뭐 0으로 구한 다음에 뭐 미분을 해서 이렇게 0으로 구하면은 알파 K를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유도 과정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피드백 시간에도 나왔는데 그 옵티멀 밸류 F 스타가 알려졌을 때 보통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알려졌을 때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런 스텝 랭스고요. 아니면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론적인 얘기도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폴리아 스텝스 랭스가 컨버지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알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쭉 3장에서 나왔던 그 베이직 이너퀄리티 부분을 이 애식을 계속 이제 사용을 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리컬이라고 써 있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나왔던 식입니다. 이 식이. 그래서 이 식은 앞부분에 나왔던 식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쓸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플러그인 폴약 스텝 사이즈 해가지고 여기 알파 I 부분에다가 폴약 스텝 사이즈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전개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식이 이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하면은 되게 쉽게 나와요. 쉽게 이제 쉽게 그냥 뭐 제곱해보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형태를 보니까 똑같죠? 그래서 바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항을 해서 이렇게 바로 없애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가 날아가면서 이것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니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제 앞에서 나왔던 부분을 차용을 할 텐데 그 립셔스 컨스턴트 G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그 어퍼 바운드를 쳐주는 어떤 립셔스 컨스턴트 G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앞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막 되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떠한 좀 무한한 수가 아니라 어떠한 좀 작고 어느 정도 작고 유한한 G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이 컨버전스를 이해하는데 이제 어, 네,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다 쓰냐면은 이 여기 부분에다가 쓰는 거예요. 요 부분에. 그래서 요 부분 대신에 이제 G를 넣고 뭐 네, G를 넣으면은 여기 안에 Z 제곱이 들어가면 G 제곱이 들어가면은 이 분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넘겨도 식은 성립합니다. 이 부등호는 계속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성립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 그러면은 이 식이, 이런 최종식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막, 저도 이제 거기에 정확히 나온 건 아닌데, 그냥 이런 식으로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R제곱, G제곱이
사실 이 두 개의 R과 G라는 수 자체가 그렇게 큰 수들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확한 거 모르지만 어쨌든 어퍼 바운드를 해주는 이제 어느 정도 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해 두는 그런 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K가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K가 이제 뭐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 치더라도 근데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식이 수렴하지 않고 만약에 뭐 이런 이게 이 값이 여기로 이제 줄어들지 않고 이 값이 커지게 된다면은 이런 바운드가 생길 수가 없게 되겠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좀 의미부여를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제곱이기 때문에 심지어 절대값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서메이션이 이 바운드 안에 갇히려면은 이 값이 점점 수렴을 해야겠구나 라는 어떤 인프루언스가 있는 시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식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XK K로 가면은 이 옵티멀 밸류 F 스타에 도달을 한다. 그래서 K는 유한한 스텝이 된다. 라고 해서 결국 폴약 스텝을 사용을 해도 이제 이제 컨버전스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나왔던 F스타라는 옵티멀 F스타를 아는 것과 이제 에스티메이트 된 것과 이게 두 가지가 소개가 됐는데 그래서 에스티메이트 된 부분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다 똑같은데 이제 요 부분이 다른 거죠. 요 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F스타를 모른다라고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그 에스티메이션을 했을 때도 효과가 비슷하냐라는 걸 이제 알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에스티메이션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F스타 대신 이런 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F베스트가 우리는 F스타로 가게 하고 싶으니까 이 감마 K에 대한 그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간다. 그리고 뭐 감마 K를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컨버전스 프루프 할 때 쓸 내용인데 이제 뭐 감마 K를 뭐 작은 값이라도 다 더하면 어쨌든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감마 K는 어떤 서브 옵티멀리티의 어떤 추정치 정도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이제 감마 K가 크면은 이제 좀 이 감마 K가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덩그러니 부등식 하나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긴 했지만 그 너무 넣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영어에서 이거랑 똑같거든요. 이식에 이제 아까는 여기다가 폴약 스텝 사이즈를 넣는 그 옵티멀 알 때 폴약 스텝 사이즈를 넣었는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요 식을 넣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버전스 프루프로 넘어가면은 이제 요거를 가정을 해요 저희가 이 부분을 가정을 하고 사실 이거는 너무 뭐 당연한 게 만약에 이제 이런 버프 베스트 밸류가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어떤 입실론보다 좀 크다 그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설정하면은 우리가 얘가 얘보다는 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부등식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둘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 또 이제 또 설정을 해주는 게 계속 설정을 해주는데 그 스텝이 있잖아요. 그 스텝이 있는데 어떤 n이라는 그 딱 값이 있는데 그 값, 딱 그 값에 도달을 했을 때부터 이 감마 i는 이 입실론보다 작아진다라고 어, 설정
그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그 컨버지를 할 테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 그 알고리즘 거치면서 이 감마 i가 줄어드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 정도는 우리가 봐주 그 가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 부분을 왜 이런 식이 나왔냐 하면은 이게 여기에 있는 식입니다. 이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의 어떤 바운드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식이 여기에서 구했죠. 요게 요게 일로 오고,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제 이 감마 i는 입시론보다 입시론보다 같거나 작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 입실론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 그리고 얘는 입실론보다 이런 식으로 그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일단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이 두 식에서 이런 식이 도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이거 그냥 빼기 해보면은 나오는 결과라 굳이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은 또 왜 구하냐?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바운드를 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바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컨버전스를 좀 그 하는 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전스를 이제 컨버전스 하는지 이제 알아보는 건데, 요 썸 있죠. 이 썸이 이제 여기 나오는 썸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가정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썸을 i가 n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i가 n부터 시작을 하면은 지금 그 요게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조건 하에서 이 두 개의 부등식이 이 두 개의 바운드가 이제 유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것들, 이런 식 이게 이제 i1부터 n-1까지인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s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s라고 두고, 그러면은 이 식이 뭐 s 플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식이 나뉘겠죠. 그러면은 s 여기에 있던 s가 여기로 넘어가서 r제곱 마이너스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s가 되고, 그리고 이 식을 이제 이 식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은 어, 이 식이 나와요. 뭐 그거는 그리고 여기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 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얘는 더 커졌어요. 얘는 더 커졌어요. 분모는 더 커지고, 얘네들은 다 어퍼 바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퍼 바운드인데 지금 입실론이랑 감마 i가 들어갔으니까 분자는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텀이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부등식은 계속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립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식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사실 이것도 이제 크게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거는 그나마 이제 성립이 되긴 했는데, 어 어쨌든 우리가 컨버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뭘 이제 알고 싶은 거냐면 이 K가 무한대로 가냐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K가 무한대로 가지 않고 유한한 스텝을 거칠 때 그 앱스타에 도달을 할 수 있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뭐 간단히 말하자면 요 K가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가정했을 때 요 가정이 있거든요. 이 가정이 왜 있는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뭐 n에서 출발한다,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어쨌든 k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모순이 생기는 게 이 부분이 어떤 컨스턴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 s 부분은 1부터 n-1까지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k의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유한한 값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유한한 값이에요.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버린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우리가 옛날 뭐 수학 때부터 뭐
기술법 이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어쨌든 모순이 되면서 그러면 K가 무한하구나, 파이나이트 스텝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징을 한다. 그래서 에스티메이티드 F 스타로도 할 수 있구나, 할 만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샘플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냥 그 이제 그래프에 그냥 의미만 갖고 넘어가면 될 텐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다른 어떤 뭐 디미니싱 스텝이 있는데 그리고 플락이 있고 뭐 그거에 뭐 컨버징 하는 추이 같은 거를 보는 그래프가 이 피규어 3이에요. 근데 뭐 제가 책에서 기억하기로는 그냥 어, 뭐, 뭐 플락 스텝이라고 해서 막 엄청 뭐 괜찮은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플락을 계속 다뤘지만 사실상 그 앞에 그 일부에서도 나왔던 건데 크게 정말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가 효율적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생기는 게 있죠. 그래서 꽤 느리고요. 그리고 폴락 스텝은 이제 좀 사기적인 게 뭐냐면 얘를 안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에스티메이션 값이 아니고 얘를 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 근데도 수렴이 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빠르지도 않다라는 거는 글쎄 뭐 폴락 스텝을 써도 서브렌티어즈 메소드가 그렇게 효율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네,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규어 4는 옵티멀이랑 에스티메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뤘던 에스티메이티드 F 스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옵티멀한 F 스타를 안다고 안다는 거겠죠. 그래서 F 스타가 옵티멀일 때와 F 스타를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 그래프를 비교해 보자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에스티메이션한 F 스타도 그냥 노은 옵티멀을 쓸 때랑 효과가 잘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5장인데요. 5장은 이제 Alternating Projections인데 여기는 제가 조금 그 앞에 Alternating Projection과 좀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 정도만 다뤘어가지고 그래서 5.2랑 5.3을 뺐는데 뭐 분량이나 아니면은 이건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lternating Projections 알고리즘이 있대요. 그래서 사실 이게 Alternating Projections가 뭔지 되게 페이머스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Alternating Projections가 뭔가 도대체 뭐 하는 애인가 그거를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그, 그 미국 대학의 강의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Alternating Projections가 이런 알고리즘이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이 다들 수영대에서 시간에 나왔죠.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터네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했을 때 어떠한 그 인터섹션 포인트 그 인터섹션 리지언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공간에 어떤 포인트에 수렴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가지고 그 5.1절의 내용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inding intersection point인데 사실 이게 그 alternating projections가 뭔지 알고 들어가는 거랑 다 보고 나서 나중에 보는 거랑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alternating projections에 대한 소개를 앞에 넣었고요. 그래서 finding intersection point는 어,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alternating projections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ernating projections는 두 개거든요. 여기에 m이 뭐 2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그 alternating projections의 일반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가정을 많이 하죠. 이게 이, 이 C1에서 CM이라는 컨벡스 세트들의 어떤 인터섹션 세트 C, 이 인터섹션 세트 C에 있는 포인트를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 지금 closed convex non-empty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minimize fx를 하면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에서의 거리가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교점 안에서 그 모든 거리들이 이제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fx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이제 f 스타는 0이에요. 이거는 이미 이제 이 거리의 그 옵티멀은 0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논 옵티멀. 논 옵티멀은 우리는 폴약 스텝을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이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폴약 스텝을 우리는 쓸 겁니다. 폴약 스텝을 쓸 거고요. 네, 이 뒤에서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G는 이 요거의 서브그레디언트. 예, 서브그레디언트니까 서브그레디언트인데 이 디스턴스의 서브그레디언트를 쓰기로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디스턴스가 그냥 뭐 유클리디안 놈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클리디안 놈인데 여기에 저희가 써놨습니다. 유클리디안 놈의 서브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사실 뭐 그냥 그레디언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랑 cj 이 cj는 셋이에요. 셋의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건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어, 저 이거는 이제 유클리디안 프로젝션 onto CJ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사용되는 포인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CJ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대각이 대충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될 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디스턴스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해준 게 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이 G의 놈을 다시 구하면 1이 됩니다. 왜? 1이 됩니다. 이거 1이에요. 그래서 1이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뭐 쉬운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놈을 취하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클리디안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는 놈이 씌워졌어요. 그러면은 이 둘이 없어지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G의 놈은 1이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이유는 뒤에서 써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써먹을 거고 그러면은 인터섹션 포인트를 찾자라고 했을 때 서브그레디언트 얼고리즘 업데이트를 합니다. 우리가 풀약 스텝을 쓰기로 했고 그레디언트도 앞에서 구했으니까 그거를 써보자라고 했을 때 어, 요거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갑자기 풀약 스텝 랭스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쓰는 거예요. 지금 얘 0인 거 알죠? 얘 0이에요. 그리고 얘는 1입니다. 야 뭐가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고 GK는 당연히 이거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이 fx가 뭐냐라고 했을 때 fxk니까 fxk는 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fxk는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면 이 둘이 효고가 되면서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워주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남게 되면은
이 부분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없어지면서 그냥 얘만 남아요. 최종 형태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지금 막 정확하게 유클리드한 프로젝션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프로젝션의 형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프로젝션의 형태로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여러 개니까, 프로젝션은 어떤 CJ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인데, 만약에 XK가 있으면은, 이렇게 CJ라는 셋에다가 프로젝션을 한 개, 이게 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이 뭐 요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가 뭐라는 거예요? x k 플러스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projecting current point to the farthest test 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러 아니 그 사용한다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인터섹션 포인트를 찾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사실 이게 이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미리 이제 이 내용을 보여드린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프로젝션을 하니까 교점으로 가네. 그거를 이제 미리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미리 그려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거는 이제 어, 아, x가 있으면은 네 그림 못 그리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 projecting current point to the farthest test라고 했죠. 그래서 뭐 지금 farthest test라고 치고 여기다가 사용할 그림을 제가 그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용하고 그러면은 이미 요 셋에다가 사용하면은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사용하지 않고 얘한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얘한테 사용하고 그리고 얘도 얘한테 사용은 안 하고 얘한테 사용을 하니까 사용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요런 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교점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잘 이해 네, 그냥 알터네이션 알고 알터네이팅 프로젝션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세 개 이상에서도 이게 통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면은 우리는 인터섹션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5장에 만약에 뒷부분에 추가를 해야 되면은 한번 얘기를 해봐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인데 6장은 이제 Protected Subgradient Method인데 이게 4, 5, 6, 7이 계속 좀 이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프로젝티드를 하니까 어쨌든 유클리디언 프로젝션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미 했던 이미 했던 부분이니까 그거를 이제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티드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는 뭐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렘을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로 풀고 싶다라는 건데 이런 그 COP가 있다고 치면은 지금 constraint라고 돼 있죠. 이런 constraint가 있습니다. 네, 이런 constraint가 있고요. 이 X 컨벡스 세트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projected subgradient method는 뭐냐라고 했을 때 원래 있던 부분은 여기에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없는 형태입니다. 베이직은. 근데 여기 앞에 이 프로젝션이 붙었죠. 그래서 프로젝션을 한 점.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그러니까 이런 업데이트 하고 나서 프로젝션을
한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는 유클리디안 프로젝션 on C입니다. C에다가 프로젝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넘어가기 컨버전스 프로프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미니마이즈 fx를 하고 싶잖아요. 이거를 프로젝티드 서브그레디언트로 푼다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정말 좀 상세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느낌만 알아주시면 돼요. 느낌만. 이거 어떤 느낌이냐. 이런 자 x의 k-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fx 위에 이게 fx라고 치고 fx의 위에 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서브그레디언트 어차피 디퍼런시업을 하면은 서브그레디언트는 그레디언트니까 그레디언트에 이렇게 그어요. 점을 그으면은 어떤 그 점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된 점에서 다시 그, 그 컨벡스 세트 C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FX는 2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컨벡스 세트 C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이 점이 업데이티드 X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다시 뭐 약간 정확하진 않은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을 해서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결론적으로 옵티멀 포인트 X 스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정말 제가 수식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느낌적으로 보니까 약간 미니마이즈 되는 것 같네 이런 느낌만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버전스 프루프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그냥 베이직에다가 파이만 씌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 그 베이직 서브그레디언트 메서드랑 비슷하거든요. 비슷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지금 이 ZK 플러스 1은 얘가 베이직이에요. 얘가 베이직 서브그레디언트 메서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은 이건 그냥 베이직 이니퀄리티랑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볼 필요 없고 그러면은 얘가 xk 플러스 1이랑 차이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러네. 보면은 얘랑 얘의 차이거든요. 얘가 있고 파일을 씌운 거에 대한 차이인데 여기다가 파일을 씌우면은 이 유클리디안 프로젝션이 어떤 가장 작은 값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무슨 이게 말 뜻이 어렵지만 어쨌든 그 제가 뭐 필요하면은 그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가 있는데 정의를 가져올 텐데 어쨌든 만약에 어 거리가 있는데 X에서 뭐 여기다가 어떤 셋에다가 쏘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 개를 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이런 정사항이 될 텐데 이게 유클리디안 프로젝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작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얘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이니퀄리티를 만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그 베이직 서브그레디언트 메서드의 컨버전스랑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보이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얼터네이티브 익스프레션이 있는데 요거는 네, 이거는 뭐냐면 이그젬플 6.1에서 사용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렇게 막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이 프로젝티드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C가 fine하고 뭐 이런 셋일 때 그리고 이런 가정이 있을 때 이 프로젝션 G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원래 4파이였기 때문에 이거를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표현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좀 궁금했던 좀 헷갈렸던 부분은 이거 왜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디 나오더라고요. 어디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과정을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여기랑 형태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변수명만 달라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x가 x가 y의 프로젝션일 때 ax b로의 프로젝션일 때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과정도 사실 이 그 출처 영상에 나와 있어요. 이걸 이렇게 가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거를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거 어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으로 이걸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라그랑지안을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라그랑지안의 미니마이징 하는 x를 찾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 다 생략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온 이유가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는데 뭐야 이거 갑자기 오늘 갑자기 회귀 분석에서 나온 그런 식 같은 게 나와라고 하셨을 때 저런 과정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러놈 있을 때 에러놈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어, 요거를 assume A 있고요. 그래서 똑같죠? 앞에랑 똑같고요.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 G가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더라라는 그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음,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더라. 근데 이제 이 그래프의 뭐 의미를 잘 설명 안 해줘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하나같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 역시 그래프를 보니까 진짜 성능이 안 좋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K가 3천을 넘어가는데도 수렴을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역시 느리구나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샘플 6점인데 이 부분은 그 듀얼을 조금 복습을 하셔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듀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홈워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좀 최대한 이제 정말 제가 제 헷갈렸던 부분 끝까지 헷갈렸던 부분이라서 한번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그 어떤 또 다른 constrained SOP의 그 COP예요. 그래서 컨벡스하다고 그래서 가정을 되게 많이 해줘요. 어쨌든 이거 컨벡스하다. 그래서 컨벡스한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블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라그랑지안을 구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라그랑지안을 구했을 때 요게 있다고 가정합니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니크 미니마이저 x 스타 람다가 있습니다. 유니크 요게 있다고 합니다. 요게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라그랑지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인풋머블 피치한 값이 요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라그랑지 할 때 나왔던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듀얼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풀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바꿔서 풀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유의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합니다. 스트롱 디오리티가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지만 만약에 좀 더 보충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은 그 저희 방학 세션 때 그 영준님이랑 정현님께서 해주신 듀얼리티 그쪽 뭐 PPT든 경이든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슬레이터즈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있고요. 이 슬레이터 컨디션이 홀드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프라이멀 프로블럼이 컨벡스 하다면은 요 두 개가 이 두 개가 서로 합체되면은 스트롱 듀얼리티라는 게 생겨요. 스트롱 듀얼리티는 제로 듀얼리티라는 의미인데 무슨 소리냐면은 그 듀얼 프로블럼이 여 듀얼 프로블럼을 풀어서 나온 어떤 옵티멀한 람다를 가지고 프라이멀 프로블럼의 x 그 옵티멀 포인트 x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변환이 가능하다. 프라이머에서 듀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조건과 어떤 그런 네, 기본 전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막 푸는 과정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한번 해보자. 서브레디언트 메소드를 어떻게 써야 되니까 쓰기로 했으니까 듀얼 프로블럼에 한번 써보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부터는 설명이 조금 부실할 수도 있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플러스 노테이션은 뭐냐면, 어, 어떤 로어 바운드를 쳐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어 바운드를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로어 바운드냐면, 이 플러스는 요 안에 노테이션, 이 안의 값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안에 값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88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88을 2라고 나왔으면은 얘를 자동으로 0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음수의 값은 0으로 가게 해주고요. 양수 값은 당연히 그대로 두겠죠. 네. 그러한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테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이 람다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H에 대해서는 음, H에 대해서는 여러한 서브그레디언트를 쓰기로 합니다. 마이너스 G의 서브그레디언트를 쓰기로 하는데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D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고요.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 G가 어떤 식으로 되냐라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브 마이너스 G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G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는 이제 그 서브그레디언트의 G가 아니라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서브그레디언트인데 마이너스 서브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요거의 의미가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지면은 얘가 스프리멈이 되겠 얘가 어떠한 스프리멈이 되겠죠. 약간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네, 어쨌든 네, 이거는 일단 요거는 지고 어쨌든 마이너스 g를 하면은 얘가 네,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그 그러니까 얘를 이제 마이너스를 한 건데 어쨌든 요거의 슈프리멈 값일 거 아니에요? 슈프리멈 값이 될 텐데 네, 네, 맞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중요한 내용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엑스스타가 있잖아요. 엑스스타가 있기 때문에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냥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얘는 유니크한 미니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유니크한 맥시멈 그 수프리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엑스스타 람다를 넣은 게 그냥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g가 되는 거고 어떤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 그레디언트 그 서브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람다 i에 대해서 with respect to 람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정확 100% 이해한 건 아니지만 한번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보면은 그 인터프리테이션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겠는데 무슨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이런 게 좀 이런 문제겠구나라는 거를 유추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 이거를 람다 i를 코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가 그러니까 코스트 코스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이 x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 더하잖아요. 여기에 다 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여기에 그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얘는 이거거든요. 얘는 이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다 더하는 거예요. 뭐 빼는 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아니죠. 이 부분은 이제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토털 값을 더하는 건데 어느 정도 얘를 어떤 의미에서 웨이티드 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웨이티드 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 이 FIX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meaning of H, 이 H의 그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어 그러면은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primary problem의 이 constraint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constraint가 지금 우리는 primary problem의 constraint가 fi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정을 했을 때 어, 여기에서 그러면 이 h가 이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냥 이 마이너스를 붙인 건데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 h의 어떤 의미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 컨스트레인트를 지켜야 된다. 이 컨스트레인트를 지키지 않으면 가격 올라갈 거야. 너 그
뭐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그 수학적인 예시는 아니지만 어, 뭐 만약에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정도의 온실가스가 뭐 들었어. 그러면 온실가스 이거 넘으면은 너 가격 올려. 그거 환경세 내. 세금 붙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잘 규정을 잘 지켰을 때 가격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satisfied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H 그 얘가 요걸 이렇게 된 이거를 지금 satisfied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AK의 값은 무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violated, 만약에 FI가 F5X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increase in price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그러니까 H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FIX 뭐 이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어쨌든 이런 정도의 이 정도까지만 사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까지 설명을 했는데 과연 제가 과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서 이 정도만 알아도 과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7장은 음, 좀 강력하게 소개하는 정도로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앞에서 나온 내용이 제가 좌우일치 계속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프로젝티드라고 하지만 프로젝티드 뭐 서브레디언트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그거거든요. 계속 컨스트레인트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서브레디언트 메소드 for constrained optimization이다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constrained optimization인데 그 여기서는 이제 좀 소개를 할 만한 게 이제 이 constraint에 따라서 어 그 서브그레디언트를 다르게 선택한다. 나는 근데 이런 개념이 사실 앞에서도 얼추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inequality constraint problem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고요. 근데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스텝 이거 뭐 알파 K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GK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GK를 컨스트레인트를 생각을 하고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냐면은 이 GK가 그 지금 컨스트레인트를 지키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feasible point라는 얘기예요. 뭐 feasible point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그이 뭐라고 하지? 오브젝티브 펑션의 서브그레디언트를 서브그레디언트 또는 그레디언트를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요거 네 이거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의 서브그레디언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그 뒤에 그 되게 길게 있는 그 기류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예제로 넘어가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라고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C 트랜스포즈 X가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 있을 때 그러면은 G를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그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 in feasible point, alpha in infeasible point. 요거 두 개 그레디언트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그 example에 이런 식으로 하더라라고 소개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를 막 정확하게 왜 그렇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그 결론적인 거 부분 말씀드리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약간 앞에 있는 그림들이랑 다른 게 계단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단형이라는 거는 어, 어느 부분에서는 진전이 없다가 확 진전이 생기고 없다가 진전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만약에 그 앞에서 이게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 알고리즘이 feasible 포인트 이때만 진전을 한다. 그 실험을 한다라는 내용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그레디언트 설정과 어떤 컨스트레인드 프로블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를 설정을 하면은 feasible 포인트에서만 이제 할 수 있는 그 feasible 포인트에서만 적용이 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저만의 결론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서브그레이던트 메소드 자체가 물론 당연히 이제 이게 너무 그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쉬운데 쉬운 건데 그만큼 그 성능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이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뉴턴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메소드가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서브레디트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구나 이런 정도만 이해하고 어, 기억에 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